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거의 많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쉽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것도 길죠. 이거 외우면 안 됩니다. 그냥 고용상 어쩌고 저쩌고 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쭉쭉 갑니다. 볼 거 없습니다. 고령자 갑니다. 고령자란 무엇이냐? 그래서 고령자, 준고령자라고 나옵니다. 고령자는요, 이건 법적인 내용입니다.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준고령자라고 그래요. 고령자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합니다. 55세 이상. 저도 법적으로 고령자입니다. 고령자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이게 현재입니다. 뭐 법은 법이니까요. 고령자는 몇 세예요? 55세 이상 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은 준고령자다. 이게 시험문제입니다. 근로자라 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라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의한 고용자는 뭐예요? 그렇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만 근로자예요. 즉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까지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요. 고용상 어쩌고 저쩌고 법, 또 근로기준법, 또 뒤에 나오는 퇴직급여법, 이 3인방은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만 보고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포함을 하지 않는다. 이 근로자의 개념은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 알면은 또 5점 먹고 들어갑니다. 의외로 쉬워요. 그래서 법 공부할 때는요. 그래 80점만 맞자. 20점이면 네 문제죠. 네 문제는 여러분 네 문제를 보고요. 네 문제가 진짜 생뚱맞다. 뭐 보지도 못한 문제다. 원래 그런겨. 원래 그렇게 생각하세요. 긴장하지 말고요. 많게는 5문제. 5문제는 완전히 생뚱맞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또 긴장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냥 똑같은 문제니까 이건 공평하다. 5개 중에 찍으면 1개는 맞겠죠. 그러면 1개 맞으면 80점 아니겠습니까? 80점만 맞으면 됐죠. 교수님, 저는 찍는 거 못해갖고요. 5개 찍어도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려도 되죠. 75점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준고용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건 패치기도 나와요. 나오라고 아직 써 있습니다. 이 출제표에. 그래서 이것도 맞추면 5점 먹고 들어갑니다. 제조업은요. 힘들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들은 힘떡 공장 이런 거 힘들어서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100분의 2, 100명 중에 2명만 고용해라 이겁니다. 운수업, 부동산, 임대업, 운수업, 운전, 택시 운전,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이런 건 나이 먹어도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100분의 6, 100명당 6명을 채용하라. 그 밖에 서비스업은 100분의 3이다. 시험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함정을 파서 운수업, 부동산, 임대업, 제조업을 제외한 나오면 100분의 3입니다. 또 승질 급한 사람이 운수업, 부동산, 임대업 아싸 100분의 1 하면 나중에 시험장에 나와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봐야 돼요. 제외한이 나오면 100분의 3이고요. 제조업은 100분의 2, 운수업, 부동산, 임대업은 100분의 6이다라고 보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모집 채용 차별하면 안 되고요. 당연하죠. 뭐 볼 거 없습니다. 고령자 취업 지원 볼 거 없습니다. 쭉쭉 넘어가면 됩니다.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갑니다. 고령자 고용정보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령자 인재은행이 있습니다. 고령자 인재은행의 지정. 고령자 인재은행은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뭐 쭉 나와서 고령자 인재은행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누가? 고용노동부 장관이에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고령자 인재은행을요.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에서 할 게 많아요.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업무가 뭐 이런 업무도 있고 이런 업무도 있고 이런 업무도 있고 이런 업무도 있고 뭐 이거 외우려면 또 미쳐버려요. 이런 거 외우지 말라고 강의 듣는 겁니다. 이거 벌써 또 급한 사람은 외운 사람 있습니다. 이거 외워봤자 소용없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을 많이 보라는 거예요.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업무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아닌 걸 외워야 돼요. 아닌 걸. 이거 외워봤자 소용없죠. 아닌 건 이해해요. 고령자 인재은행의 지정. 고령자 인재은행의 지정은 고용자 정보센터의 운영의 업무가 아니고 이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다. 그래서 고령자 인재은행의 지정은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업무가 아니다. 이거 한 줄 외우는 게 더 빠릅니다. 다 했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사업주 고령자 다 했습니다. 볼 거 없고요. 볼 거 없고요. 볼 거 없고요. 우선 고용 직종입니다. 우선 고용 직종이라고요. 정부에서 우선 고용 직종을 딱 만들어요. 예를 들면 뭐 여성인력센터에는 우선적으로 고용 지정을 하라라고 이제 법을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기관에 적합한 직종에 적합 직종이 신설되는 확대됨에 따라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퇴직 전에 이직이 쭉 나옵니다. 경우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국가 및 정부 단체 지정을 하면 뭐 어디 뭐 광명 여성인력센터는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시오라고 딱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의무적으로 채용합니다. 의무적으로. 근데 우선 채용으로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럴 때는 우선 고용 직종의 고용자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딱 명령을 내리면 의무사항이에요. 채용하여야 한다.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 정부단체 이런 출연기관의 장은 적합 직종으로 선정이 되면, 근데 적합 직종으로 선정이 안 되고 우선 고용 직종에 선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노력해야 합니다. 왜? 선정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적합 직종에 선정이 되면 의무, 선정이 안 되면 노력,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면 고용 확대 요청입니다. 고용 확대. 이것도 말장난이에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우선적으로 채용한 실적이 부실한 자에게 그 사유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때에게는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고용 확대를 요청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안 하냐? 그래서 고용 확대를 하시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고용 확대를 하라고 시킨다. 뭐 고용 확대를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요청할 수 있답니다.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부진한 자에게 대해서는 뭐 요청할 수 있으니까 잘 실천을 안 하겠죠. 강제성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공표 및 취업 알선 중단.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니네 고용 확대해라. 근데 강제성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뭐 신문사나 어떤 뭐 게시판에 공표하거나 알리거나 직업 안정의 업무를 행하는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직업지도, 취업발전 등의 고용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답니다. 고용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답니다. 중단한다가 아닙니다. 원칙은 중단한다가 맞죠. 그래야 뭐 실천할 거 아니에요. 고용 확대를. 근데 그냥 요청을 했는데도 따르지도 않아. 그러면 그냥 중단할 수 있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실천하겠습니까? 뭐 법은 법이고 악법은 악법이니까 우리는 시험 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정년합니다. 정년도 법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맨날 왔다리 갔다리 어떨 때는 한다, 어떨 때는 하여야 한다. 맨날 만들어요. 또 법도 바뀌었어요. 60세 이상이 되도록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한다. 바뀌면 뭐예요? 실천 안 하는데. 이거 이거 말장난이에요. 국회에서 맨날 법만 만들고 이지랄하고. 그럼 뭘 강제성이 있어야 실천하죠. 그냥 한다. 안 하면 어쩔 겨.
기업들이 뭐 실천하나요? 맨날 뭐 4.5정. 그래서 그러니까 4.5정이 나오는 거 아니야. 45세 정년, 50세 정년, 50세, 55세 정년이면 길게 가요. 법 이거 개뿔 100날 만들면 뭐예요? 예산만 낭비하고 국회의원들 월급만 나가는 거지. 이런 법은 좀 한심해요. 이런 법을 뭐하러 만드나 모르겠어요. 실천도 안 하고 말장난이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년 연장의 공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시 몇 명이요? 300명 이상.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300명 이상. 500명이 아니라 300명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현저히 정년을 낮게 정했어요. 뭐 이러면 45세 정년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그럼 권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년이 몰리세요. 권고하면 뭐예요? 실천 안 하는 거. 이 법은 다 이거 인기값도 아까워요. 글자값도 아까워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니까요. 이런 법을 왜 만드나 모르겠어요. 참 신기해요. 희한하고. 그래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답이 현저히 낮게입니다.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해서 정년 연장을 권고한다가 아니라 권고할 수 있다. 정년을 현저히 낮게 권고할 수 있다. 몇 명,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하나, 둘, 셋 시험 문제 다 문제입니다. 또 정년 퇴직자의 재고용입니다. 사업주는 정년에 도래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을 해요.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재고용한 거죠. 퇴직을 했다가 퇴직금 받고 다시 고용하면 그 기술력을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직무 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재고용한다가 아니에요.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왜 기술력이 있으니까. 재고용하도록 한다가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실천이 한 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그렇죠. 퇴직금 탔으니까 이제 쫑난 거예요. 그럼 새로 재고용하면 이게 1년이죠. 옛날 거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퇴직금 탁수 끝났으니까. 그래서 종전의 근로계획은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은 옛날에도 500 받았지. 옛날은 끝났어. 지금은 100만 원만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 옛날 종전에 재고용할 경우에는 임금의 결정을 정년이 끝나고요. 재고용할 경우에는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고 또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뭐 착한 사업주가 포함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제외할 수 있으며 달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말장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법 만드나 이런 거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만들면 뭐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벌칙, 모집과 채용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사업죠. 모집과 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차별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것도 법 미시단 말하죠. 뭐 사업주가 나이 많이 먹었는데 안 뽑아요. 안 뽑으면 그만이지. 당신은 500만 원 벌금이요.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현실하고 참 안 맞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보는 겁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쉽죠? 제가 얘기한 이 말 속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10점 또 먹고 들어갑니다. 아주 쉽습니다. 쉽잖아요. 1번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고용상 어쩌고 이거 읽을 필요도 없어요. 고용상 어쩌고 저쩌고 법이구나 할 때 제조업 떡공장 힘들지. 제조업의 고용자 떡공장 힘드니까 100분의 2 답 1번이네. 쉽잖아요. 문제 풀 때 재밌습니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풀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파견 근로자 보호법입니다. 파견 근로자 파견 보낸 겁니다. 파견 근로자의 용어의 정리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용어 정리. 제가 했던 경험이 재산이에요. 제가 광명의 안양천에 가다 보면 광명에 살거든요. 광명에서 서울 넘어가는 거에 롯데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롯데 물류센터에서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몇 번 얘기했죠. 까대기, 상하차 있었습니다. 밤에.
떡 공장 다니고 밤에는 또 물류센터에 가서 하루에 5만 원 받고 상하차 아주 겁나게 힘들어요. 특히 롯데껌 파란색 아주 껌통만 보면 아주 진절머리가 나요. 그 롯데껌 박스 나르는 거 껌 엄청 모여요. 그 껌 박스 나를 때 꼭 복대를 차고 가거든요. 제가 안 먹는 게 떡하고 껌은 잘 안 먹어요. 아주 떡 공장에서 떡은 질려버렸고 롯데 물류에서 아주 껌 박스 나라가 질려버렸습니다. 근데 여기도 뭐 저도 이제 궁하면 통하고요. 두드리면 열리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니까요. 돈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낮에는 떡공장 월급이 120만 원 받았거든요. 떡공장에서 120만 원 받고 그걸로 못 살잖아요. 근데 밤에는 5만 원씩 받고 그래서 5만 원씩 30일 동안 150만 원 받잖아요. 그래서 270만 원 생활비를 이제 갖다 줬습니다. 주식에서 쫄딱 망하고 제가 아주 막 진짜 속된 말로 피똥짝게 고생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졸라 고생했어요. 떡 공장에서 하루 종일 쌀까마 떡 날르고 밤에는 까대기 롯데껌 날르고 아주 그런 세월을 겪어서 그런 역경이 지금은 경력자가 됐죠. 그래서 지금 아주 인적 자본 투자 스펙자가 됐습니다. 하여튼 롯데물류는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제 배짱으로 밤에 가보니까 이 건물에 롯데물류라는 큰 건물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층에. 무조건 밤에 찾아갔어요. 불이 켜졌으면 사람이 있는가 보다. 찾아가서 저보고 어떻게 왔냐 해서 밤 10시에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르바이트 사람 쓰지 않나요?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불 켜졌으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요? 예. 그랬더니 저기 오늘부터 할 수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오늘부터 할 수 있죠? 알았어요. 지금부터 하세요. 그래서 10시에 가서 10시 반부터 시작한 겁니다. 까대기. 그래서 여기 또 아주 고생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옷을 주더라고요. 옷 갈아입으라고. 작업복 입으라고 옷을 주는데 저는 롯데를 알고 들어갔잖아요. 여긴 줄 알고. 근데 옷을 보니까 자, 옷 갈아입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옷을 보니까 뒤에다가 태영물류라고 써 있더라고요. 태영물류. 그러니까 이름만 롯데물류에서 일하지 태영물류에다가 여기다가 파견을 준 거예요. 파견. 즉 거기 있는 사무실은 태영물류 사무실이에요. 롯데물류에서 롯데의 물건을 납품하지만 저는 롯데물류 소속이에요? 태영물류 소속이에요? 태영물류 소속이에요. 저는 파견 근로자예요. 파견 근로자. 롯데물류에서 돈을 주고 태영물류에서 돈을 주고 롯데물류에 파견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롯데물류가 있고 태영물류가 있지만 나는 무슨 옷을 입는다? 태영물류 옷을 입고 일을 한다. 어디에서? 롯데에서. 나는 롯데물류 근로자가 아니에요. 태영물류 근로자지. 이걸 파견 근로자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파견 사업주가 누구예요? 태영물류지요. 나를 고용해서 고용관계를 유지해서 보는 것을 근로자 파견이라고 한다. 근로자 파견을 업으라는 거. 근로자 파견 사업은 누가 한 거예요? 태영물류가죠. 태영물류가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했고요. 파견 사업주는 누구예요?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해나가는 자. 즉 파견 사업주는 누구예요? 태영물류다. 이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람을 파견 사업주라고 한다. 사용 사업주는요. 근로자 파견 계약을 위해서 파견 근로를 사용. 그럼 이 롯데물류는 날 사용했죠. 태영물류에서 날 보냈으니까. 그래서 사용 사업주는 롯데예요. 근로자 파견 계약에 따라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근로자를 파견 계약에 의해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파견 사업주라고 한다. 그럼 그럴듯해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는 파견 사업주가 아니라 사용 사업주 롯데다. 파견 사업주는 태영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헷갈릴 겁니다. 나는 뭐예요? 파견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즉
나는 파견 근로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요거죠. 근로자를 파견 계약에 의해서 그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한다? 사용 사업주라고 한다. 파견 사업주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쭉쭉 넘어갑니다. 뭐 나머지 볼 거고요. 파견 사업주,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진 업무. 근데 노가다는 다 파견하지 않나요? 노가다 파견하죠. 일자리 만들어서 너 일로 가. 이제 현실하고는 안 맞으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하여튼 파견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건 건설 현장 근로자, 항만, 배, 선원법, 배, 산업안전보건법, 진폐 예방, 산업안전, 뭐 의료법, 의료기기, 의료, 또 산업안전, 배, 선원, 공사 건설 현장 이런 데는 파견 사업을 할 수 없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건설 현장 근로자. 왠지 파견 사업 다 하는데 다 파견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법은 그렇습니다. 또 선원법, 배, 또 이런 의료법 이런 데서는 파견 근로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쭉쭉쭉 넘어가고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자 쪽에서 법률에 따르면 고용자인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 기업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2년을 초과해서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포인트 잡으시고요. 나머지 또 볼 거 없고요. 넘어가고요. 근로자 파견 나옵니다. 근로자 파견 사업, 근로자를 파견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고용노동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동의를 구한다, 뭐 등록을 한다, 또 허가를 받는다, 또 인가를 받는다. 뭐 허가가 제일 세요. 그래서 근로자 파견 사업은 고용노동부장의 허가를 받는다, 허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 파견 사업, 고용노동부장만 허가. 고용노동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등록이 아니라 허가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파견 사업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뭐 있냐라고 하는데 쭉 나오다가요. 금고,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다른 건 보지 마세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사람. 즉 2년이 경과하면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도 아니고요. 3년도 아니고 2년이다. 2년 체크 포인트 해두시기 바랍니다. 허가 유효 기간은 몇 년이냐? 3년이다 라고 보고요. 허가의 세부 사항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종으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재, 부상보험, 국민건물 가입되어 있을 것. 근데 이게 시험의 제일 많습니다.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1억 원 이상.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전용면적 20% 이상 20제곱미터 사무실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 보험에 가입될 것. 이게 허가의 세부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는 자본금 2억 원 이렇게 나옵니다. 2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이다. 무엇이 근로자 파견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자 파견 계약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옵니다. 계약의 내용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파견 근로 중인 파견 근로자를 직접 지휘 명령할 자에 대한 사랑. 근데 말을 살짝 바꿔요. 파견 근로자를 사용 근로자라고 말합니다.
사용 근로자가 아니라 파견 근로자다. 그래서 파견 근로자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 파견 기간, 파견 근로자, 파견 근로자, 파견 근로자, 사용 근로자가 아니라 파견 근로자다라고 체크 포인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쭉쭉쭉 넘어가고요. 나머지 볼 거 없고요. 볼 거 없고요. 파견 사업 관리 책임자 갑니다. 파견 사업 관리 책임자, 파견 사업주는 누구예요? 태용이죠. 파견 근로자의 적절한 고용 관리를 해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파견 사업 관리 책임자를 선임한다. 파견 사업 관리 책임자. 파견 사업 관리 책임자는 태용 소속이에요. 그래서 파견 사업주는 파견 사용 근로자의 적절한 고용 관리를 위해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사용 사업 관리 책임자를 선임한다. 그래서 사용 사업 관리 책임자를 선임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용 사업 관리 책임자가 아니라 파견 사업 관리 책임자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다 보면 미쳐버립니다. 볼 거 없고요. 쭉쭉 넘어가십시오. 다 했습니다. 기출문제 한번 또 샘플링 해보겠습니다. 파견 근로보호법에 관한 설명상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것은 정답 4번. 선언법 배는 아니지 끝. 나머지는 볼 거 없죠. 쉽잖아요. 답이 딱 보여요 안 보여요? 맨날 똑같이 나와요. 파견 근로자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배는 아니라고 끝. 쉽잖아요. 공부하기. 쉽게 푸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법 갑니다. 기간제 갑니다. 기간제하고 단시간. 기간제는 뭐예요? 기간을 정해놓은 겁니다. 기간제. 예를 들면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임시근로자라고 하죠. 임시근로자. 이게 기간제 근무죠. 단시간은 짧은 근로자죠. 소정의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분.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 짧은 근로자다. 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 이런 겁니다.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중에 적용한다. 다 그런 비슷한 내용이고 볼 거 없습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는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정직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년 근로계약하고 또 1년 추가한 다음에 자르잖아요. 정직원 안 시키려고. 그래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년을 초과하면 정직원으로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동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그 일을 했으니까요. 경력자니까요.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겠습니까? 안 하니까 이시나마나 먹이죠. 하여튼 뭐로 이렇게 만드나 모르겠어요. 우선적으로 고용한다 그러면 좋잖아요. 경력도 있고 기술도 다 배웠으니까. 근데 법은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답니다. 고용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법은 지랄 맞은 법이지만 그래도 법은 법이니까 봐야죠. 여기도 마찬가지요.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넘어가고요. 분쟁이 있어서 입증 책임은 누가 준다?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 입증 책임 부담이라고 나오고요. 나머지 볼 거예요. 조정 중재에서 쭉쭉 보면 볼 거 없습니다. 시정명령 쭉쭉 나오고요. 여기도 그게 볼 거 없습니다. 배상액이 시험 문제입니다. 배상액.
배상액은 차별적으로 처분해서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을 할 수 있다. 3배 혐의이고요. 지방노동위원회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관계자는 시정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이에요.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한다. 여기서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할 수 있다. 언제부터? 송달받은 날부터. 시험 문제는 말장난 합니다.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각결정을 보낸 날부터 이렇게 말장난 합니다. 그래서 보낸 날이 아니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시청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여기 갑니다. 근로 조건이 서면 명시입니다. 서면 명시. 여기 내용들이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이것도 읽으려면 또 사법고시 미쳐버립니다. 이런 거 읽지 말아야 돼요. 근데 시험에 나와요.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체결할 때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와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게 시험 문제거든요. 답은 이거 납니다. 이거.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일은 뭐예요? 며칠 일했다, 며칠 일했다. 근로시간은 몇 시간 일했다, 몇 시간 일했다. 이건 뭐예요? 알바죠, 알바. 알바는 뭐예요? 알바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그래요. 쉽게 이해하면 알바. 근데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임시 근로자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정해놓은 사람은 일별로 언제 근무했어, 몇 시간 근무했어, 이거 안 적잖아요. 1년 계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자 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단시간 근로자, 그냥 쉽게 해서 알바에게만 해당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니까 문제가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니까 얘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서면으로 명시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면 답이 4번에 이겁니다. 단시간 근로자만 해당된다. 기간제는 해당 안 된다. 그래서 기출문제 포인트 많이 잡아야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초과 근로 제한을 위반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초과 근로제를 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또 끝났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